여러분 3장에서 다룰 내용은 인공지능의 분류 체계,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연구, 뭐 이런 내용하고, 시대별로 이제 주요 연구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세계가 깜짝 놀랄 5개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제 시대별 연구의 핵심적인 제품, 주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한 서비스도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좀 다가오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IBM에서 지도를 했었던 체스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퀴즈, 그 다음에 이제 IBM은 이제 의료 장비 쪽으로 좀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라는 이제 바둑죠. 그래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제 어떠한 이길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나은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가장 적합한 거를 처음에 이제 매는 이제 전문가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규칙 기반의 다양한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선보이다가 그게 이제 일반 어떤 사람들한테는 다가오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IBM에서 딥블루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이제 하면서 처음에 적용했었던 게 체스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뒀었던 체스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퀴즈쇼에서 사람하고 IBM에서 만든 시스템하고 경쟁을 하고, 초창기에는 당연히 이제 사람을 이제 앞서갈 수는 없죠. 그러면서 이제 성능을 개선하면서 결국은 1997년이었죠. 그 당시, 그럼 90년도에 벌써 체스나 퀴즈에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제 앞서갈 수 있다라는 걸 시험적으로 보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알파고 같은 경우도, 그죠? 그 이외에 대한 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알파고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또 축소되면서 크기가 컴퓨터 이제가 사람을 이긴 100% 승률을 지금 자랑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내용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처음에 규칙 기반, 우리가 인공지능은 규칙 기반, 그 다음에 연결주의, 주로 신경망. 이 규칙 기반은 롤 베이스드라 해서 엑스퍼트 시스템. 그 다음에 연결주의는 주로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빅데이터와 통계 기반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물론 이제 알고리즘별로는 또 다른 분류 기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분류한 거는 시대별 분류인데요.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어요. 그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경망을 이용한 연결주의의 인공지능이 이제 활성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기반의 인공지능 기법들이 또 이제 많이 활성화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50년도, 60년도 초에 50년, 60년대에 어떤 인공지능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나온 배경은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다트머스 10분이 모여서 AI라는 걸 이제 처음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한참 있다가 이제 좀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떤 규칙 기반은 룰 베이스드인데요. 어떤 규칙을 사전에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서 어떠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원하는 규칙에 대해서 그에 대한 규칙에 대한 답을 찾아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초창기에 학습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어떠한 나름대로의 많은 규칙들. 이게 이제 대부분
그 수학적인 시어리엄, 여기 정리라고 했죠, 정리. 그러니까 시어리엄을 저희들이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떠한 수학적인 정리에 기반한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 초창기에 그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어떤 규칙들도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A and B라는 규칙이면 뭐 하라, A or B면 뭐 하라. 여러분들 집합에서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규칙들의 조합을 다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게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바람직한 어떤 추론이나 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처음에 적용됐었던 데가 이제 사람들이 즐겨 했었던 게임 분야에 많이 적용이 되면서 그 응용이 됐죠.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나하고 게임을 하는, 이게 사람하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뭐 해야 되니까 컴퓨터하고 나하고 할 때 컴퓨터가 어떻게 그 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 이제 여기서 나왔다.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었고요. 그러한 그 사고나 생각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그래도 실용적으로 적용됐던 게 그 머신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기계 번역. 사실은 이제 요즘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말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뭐 처음 얘기들이 돼 있었던 거죠. 머신 번역. 그래서 뭐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주고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주고 요즘 뭐 번역기들이 시초라고 볼 수가 있죠. 할아버지들이죠. 이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수학적을 하는 사람,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말을 컴퓨터가 알아듣고 컴퓨터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도록 하는 거죠. 요즘 이제 그 음성인식 스피커의 원조격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규칙 기반에서 적용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규칙 기반이다 그러면 전문가 엑스퍼트 시스템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자동차에 관련된 거, 의사, 그 다음에 뭐 이때 당시에는 그 미국에서 그 석탄이나 뭐 이런 그 유용한 자원을 매장량을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을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많이 이제 그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초창기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발표를 하고 사용을 했는데 그 조그만 이제 다른 환경에서 들어가면 좀 결과가 그렇게 신뢰성 있는 결과를 안 내가지고 그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한동안 겨울기를 맞았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 당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화합물 구조 분석, 광물 분석, 이게 이제 국가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가르쳐주는 이런 것도 했었고 이게 다 대부분 다 규칙 기반이에요. 룰 베이스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연결주의가 이제 신경망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규칙 기반의 연구랑 동시대에 이제 같이 이루어져 있지만 이게 실용화되는 건 좀 시간이 좀 걸렸죠. 엑스퍼트보다, 룰 베이스드보다. 그래서 요거 이제 연결한다라는 얘기는 사람의 뉴런, 신경망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이론이라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쓴 거죠. 컴퓨터에 사람의 지능을 넣자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초창기 모델은 뭐 요 그림에도 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어떤 그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많은 의사결정 단계를 두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 노드라 그러면 노드가 하나짜리, 뭐 두 개짜리 그러면서 신경망,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층이라는 게 멀티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개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더 많은 레이어들을 더 가지고 하는 게 딥러닝이라는 거죠. 이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캐나다의 그 교수님이 영국에서 오신 분이 그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름을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 시작을 말을 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아이디어 성능을 보장하는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게 아니라 다 신경망과 뭐 퍼셉트론 기반의 다층 신경망 이걸 연구한 사람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망 구조는 세 가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문자, 음성, 영상 인식.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습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패턴 인식에 처음에 많이 좀 이제 능력을 보였어요. 어떤 주기적인 패턴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날 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 그게 이제 좀 많이 활용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문자나 음성이나 영상 인식에 물론 전문가 시스템도 시도를 했지만 신경망만큼 구조 어떠한 성능을 보장을 못하면서 어떤 규칙 기반의 이제 연구는 이제 그때 이제 뭐 어느 정도 사그러들어서 신경망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뉴런이라는 생물학적인 네트워크, 그렇죠? 그 다음에 학습 능력과 특성, 뭐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어떤 제한된 구조의 신경망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문자의식과 관련돼서 저희 나라 언어는 뭐 인쇄체, 필기체가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제 많이 좀 이제 다르지만 이제 사람들이 쓰는 거하고 프린트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많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인지할 거냐. 요게 이제 지난번에 MNIST의 저희 문자 구조를 학습한 다음에 리그레이션하고 컨볼루션을 가지고 분석하는 실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MNIST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서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거를 이제 아웃풋으로 내놓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제 하실 거예요. 거기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또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성을 이제 인식하는 거, 영상 인식죠. 그다음에 동영상에서 요 물체가 뭐 강아지다, 뭐 고양이다, 뭐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보면 요 세 가지가 핵심적인 거죠. 사람의 음성을 인지를 하고 영상을 인지를 하면서 뭐 위험한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안에 수많은 사물들을 인식해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지금 이제 제품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이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힌트인가요? 이따가 보면 딥러닝이라는 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게 기존의 어떤 퍼셉트론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보다 좀 이제 복잡하죠.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이제 쓰고요. 어쨌든 딥이라는 게 좀 깊이 있는 뭐 이런 러닝이죠. 그래서 보다 정교한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10장에 아예 하나의 챕터를 둬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요 로드를 설계를 하고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쓰고 그래서 하나의 해를 찾아낼 때까지 어떠한 순서적 관점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영상이나 음성 인식 주로 보다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기존의 머신러닝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대별 연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연결주의, 신경망, 그 다음에 이제 뭐 딥러닝, 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축이고, 연도별로 좀 보면 어떠한 또 새로운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당시에 룰 베이스의 수학적 정리의 증명,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로 세로 4개, 4개씩 해서 퍼즐 문제를, 숫자 문제를 뭐 푸는 거.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이죠. 그 다음에 체스를 하는 거, 간단한 음성인식. 그 다음에 문자와 숫자 인식.
그죠? 이제 블락 쌓기가 초창기에 많이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간단한 문제들을 많이 좀 다뤘고,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의 그 사고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체스를 가장 많이 두는 사람, 지금도 이제 그 러시아 분인데요. 그 생존에 계신데, 그분하고 그분이 이제 체스의 제1인자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세돌 같은 분인데, 그 사람하고 그 체스를 둬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 한 번 이겼다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한 5, 6번, 아니면 10번.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기면 컴퓨터가 사람의 사고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걸 입증이 되는 거니까. 체스의 1인자를. 그래서, 그 컴퓨터에서 체스를 하는 인공지능 게임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양반이 이겼죠. 그 양반이 지금 여기가 제가 찾아놨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보다 초창기에는 이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다가 세 번인가 싸웠나? 세 번인데 세 번째에서는 97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쳤어요. 그래서 어떠한 체스의 1인자가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IBM에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최초는 이제 그 전에 그 양반 요즘 이제 1인자가 아니라 옛날 당시에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40년 후에 한 40년이면 90년도 되잖아요. 그때 이제 체스 1인자를 이긴 그 시스템 이름이 딥블루예요. 이렇게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근데 이러한 시도는 IBM에서 많이 했습니다. IBM에서. 그 다음에 이제 80년도, 2000년도 사이에는 뭐 개선이 됐죠. 그래서 음성인식을 연구 개발하고 연속적인 음성인식을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 IBM을 위주로 해가지고 의학 진단이나 어떤 처방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전문가 시스템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80년대 당시에는 어떠한 말하는 사람별로 연속적으로 이제 뭐 말할 때마다 그걸 타자로 이게 음성 인식하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타자가 안녕하세요라고 타이핑을 하는 그런 거에 주로 관심을 좀 많았었고 번역 그렇죠 영어를 이제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그 다음에 의학 진단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딥러닝의 핵심적인 요소인 멀티플 레이어 퍼셉트론 뉴럴 네트워크 요게 이제 문자와 음성 인식 요런데 좀 이제 성능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를 이제 사람들이 매일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에이전트가 좀 필요한 거죠. 이제 우리가 컴퓨터 역할을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인간 형태면 휴머노이드 우리가 소피아라는 걸 봤지만 이제 노이드 컴퓨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환경을 인지를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행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요거를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해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그때 당시에는 뭐 휴머노이드라는 말이 없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이름을 짓기를 지어야 될 텐데 그걸 우리가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요즘 제품들로 나오는 음성 스피커라든지 뭐 음성 빅스비라든지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챗봇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는 거고 인간 형태의 모양이 또 나오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또 이제 수학적 기법인 대표적인 베이지안 네트워크 이전의 어떤 연속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유추하는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거예요. 확률에서 베이지안 시어리움이라고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서 이제 머신러닝을 구현을 합니다. 요게 초창기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컴퓨터 체스 게임을 두는 건데요. 그게 딥블루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세계 1인자의 체스 그 사람을 이겨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주로 관심 있는 어떤 빅데이터 분석으로 연결이 됐죠. 전문가 시스템 연결,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이제 사실은 그 전에 데이터가 많지도 않았고, 데이터의 품질이 좀 없었고, 학습이라는 개념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데이터가 많아졌고, 데이터의 품질도 또 좋아졌고, 컴퓨터의 성능도 향상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전한 계기가 된 거예요. 뭐 IBM에서 그 와중에 이제 체스 말고 사람하고 이제 퀴즈 게임을 하는 걸 또 만들었고, 힌튼이라는 분 있죠, 힌튼. 캐나다에 이제 그 계신 분인데, 영국 분인데, 이 사람이 딥러닝이라는 거를 이제 그 제안을 해서 기존의 뉴럴 퍼셉트론보다 성능이 우수한, 보다 정교한 걸 이제 제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 그 다음에 그 1교시에서 여기 이제 그 5개의 그 시스템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알파고라는 거 이전에 IBM 왓슨, IBM 딥블루, 그 다음에 마이신, 그 전에 마크1 퍼셉트론. 그 퍼셉트론 이론을 제안한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그 마크1의 퍼셉트론은 로젠블럿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요 마이신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딥블루하고 왓슨은 다 IBM죠. 딥블루는 체스 게임, 퀴즈 게임. 왓슨이 이제 퀴즈 게임이고요. 딥블루는 이제 그 체스 게임.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요게 이제 의료기구의 이름을 똑같이 지어서 IBM에서 만들고 있고요. 알파고는 구글에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문자 인식이 이제 뭐 요거에 또 상당히 많아요. 전문가 시스템, 뭐 퍼지 이론, 뭐 그다음에 뭐 다양한 인공지능 지체품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또 다시 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 이제 제일 퍼셉트론 로젠블럿이 만든 이게 그 ABCD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 좀 인기를 얻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신이라고 하는 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의료 관련된 그렇죠? 혈액 감염 치료 진단, 그 다음에 처방 요거를 이제 알려주는 마이신 의학 용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딥블루라고 해서 요 체스 게임, 그렇죠? 그 많은 체스 게임들 저기 사람들하고 둬서 이겼어요. 이게 그 복잡하죠. 체스도 바둑보다는 덜 복잡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복잡한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이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각광을 받았었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죠. 카스파로프 러시아 분인데 이제 그 코스타리카인가요? 귀향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양반하고 둬서 초창기에는 이 사람이 참 거의 전승을 했죠. 그러다가 97년에 이 양반을 이겼어요. 딥블루가. 그 다음에 이제 왓슨이라는 요 가운데 있는 분. 퀴즈쇼에서 상금을 제일 많이 받아간. 지금은 그 이제 요게 이제 요 왓슨의 요게 이제 한때 그 20년도 10년 전에 인기가 저기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 퀴즈라는 게 어떤 퀴즈가 나올지 모르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기억력과 판단력과 언어 능력,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IBM에서는 이후에 이제 요거를 사람을 이겼으니까 이제 그 안정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의료 쪽에 활약을 하고 있어요.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뭐 그 미국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로봇들에도 IBM 왓슨이 그 제품들이 이제 또 탑재가 돼가지고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째로 알파고죠, 알파고. 알파라는 말하고 바둑이라는 말하고 이제 합쳐져서 저희 나라 이세돌하고 2016년에 그 초창기에서 이제 그때가 한번 이겼나요, 이세돌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후에 대해서는 기사가 많이 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요거 봐. 이 컴퓨터가 지금 CPU 이때 당시에는 뭐 그 GPU인데 요즘은 이게 상당히 축소화되면서 기능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그 거의 이제 그 알파고가 거의 이제 승률이 100%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이 된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5가지 그 제품의 그 주요 그 기능이나 역할을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이제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